네, 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오늘도 먼저 국내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보고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때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하락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가파르게 하락이 이어지면서 현재 이 정도로 가파른 하락 추세선을 위에 형성을 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이 하락 추세선을 다시 위로 돌파하는 시점까지는 시장은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미 상승 추세선을 깨고 나서 꽤나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된 것과는 다르게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가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하락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내 주식 시장의 하락은 차트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난 목요일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발표치가 나온 것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죠. 물가가 다시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하 쪽으로 돌리는데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최근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제 올해 3월부터는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깨지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하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행인 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이렇게 보시면은 3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라는 점인데 과연 이번 달 말에 진행되는 미국의 FOMC 기준금리 결정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게 될지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사실 한솔 로지스틱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던 종목인데 갑자기 급등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기에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는 한솔그룹의 물류 운송 계열사로 컨테이너 운송, 트럭 운송, 그리고 해상 및 항공 포워드 사업까지 종합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작년부터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 물동량이 감소를 하면서 한솔 로지스틱스의 실적도 이렇게 보시면 22년 고점을 찍고 작년에는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을 주가는 선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21년도 말부터 하락 추세로 진입을 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게 참 신기한 게 22년도의 실적이 최고치를 갱신하게 될 부분은 이미 21년도에 선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작년인 23년도에는 실적이 악화가 되는 부분은 또 이미 21년도 말부터 선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까지 하락을 이어오고 있죠. 23년 실적을 21년 말부터 선반영을 하면서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을 앞서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이렇게 21년에 5,750원으로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현재 주가는 2,740원으로 약 5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추세의 움직임이 조금 바뀌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을 하면서 요렇게 이때도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에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지고 이때도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면서 이 하락 추세선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작년 11월에 드디어 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주가가 상승 돌파를 하면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바닥을 잡고 추세가 상승 쪽으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내려오다가 이때 상승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하단 지지선은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봉을 보면 이렇게 최근에 이 주황색 60일 이동평균선이 보라색 12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위로 상승 돌파하는 모습과 함께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한솔 로지스틱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와 같이 운송 물류 기업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 여파가 이어지면서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년간의 과거 하락 추세를 통해서 충분히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제가 한솔 로지스틱스에 대해서 차트 외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한솔 로지스틱스가 2차 전지 물류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전기차를 비롯해 2차 전지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 SDS와 같은 국내 기업들의 수출 물량의 급증세는 직접적으로 한솔 로지스틱스의 2차 전지 물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투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트리거가 되게 된다면 충분히 주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작년에 좋지 않은 실적을 기반으로 가치 분석을 해봐도 이렇게 최근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의 합계는 53억 원 더하기 86억 원 더하기 53억 그리고 마이너스 6억 원은 186억 원으로, 이는 현재 한솔 로지스틱스의 시가총액인 722억 원과 비교를 해보면 주가 수익 비율 퍼는 3.88배로 이렇게 지난 과거에 평균적으로 5배 이상은 받아왔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단점은 부채 비율이 이렇게 132%로 살짝 높은 감이 있는데 유보율도 700%가 넘고 이렇게 계속해서 흑자를 잘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일봉 차트를 보면 지난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NHN KCP의 경우에는 영상을 올린 다음 날에 바로 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갭으로 뛰어넘으면서 급등이 나와버린 것처럼 한솔 로지스틱스의 단기적인 흐름도 보면 지금 이렇게 위에 2680원 정도 선에서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던 것을 상승 돌파를 하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진행이 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오공입니다. 오공은 오공본드로 유명한 바로 그 기업이에요. 요즘 어린 친구들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한창 미니카를 만들어서 트랙에 돌리고 노는 게 유행을 했었고, 그 외에도 조립 로봇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때 오공본드와 순간 접착제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오래된 역사가 깊은 기업인데 최근 차트적으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어서 오늘 한번 구독자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봉 차트를 보시면 오공은 2020년에 14,350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급락 후에 하락을 이어가며 현재는 3,200원까지 무려 77%나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 저 가격대까지 상승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기는 한데 최근의 추세가 바닥에서 반전되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보면 이렇게 몇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하락 추세는 위에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하락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드디어 위로 상승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봉을 보시면 주가가 최근의 반등을 통해서 이 60일과 120일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상승 돌파를 했고 60일 이동평균선도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이때 2020년부터 빨간색에서 파란색 음봉으로 돌아서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파란색 음봉을 이어오던 이 추세를 나타내는 MACD 기술적 지표가 드디어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시 양봉으로 돌아섰죠. 이렇게 이때도 급등 전에 음봉에서 양봉으로 돌아서고 나서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MACD 지표가 음봉에서 양봉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반전이 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이 50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50은 현재 매출에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건축용 접착제와 접착 테이프 그리고 문구용 순간 접착제 등 건축과 실사용에서 쓰이는 접착제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50에 특히나 관심이 갔던 부분은 아직은 가시적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2차 전지용 핫 멜트라 불리는 차량 제조에서 쓰이는 접착제입니다. 보시면 이 2차 전지와 자동차용 접착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년 전에는 4.5%였는데 작년 3분기까지는 이게 6.4%까지 늘었어요.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매출 상승률로만 따지면
2년 전인 21년도 3 분기까지의 매출이 이렇게 54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이게 74억 원으로 2년 만에 매출이 37% 급상승을 했고 이 매출은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가 기존의 접착제 제품들보다 고부가 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자동차용 제품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마진율도 상승을 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점차 부각이 되어 가게 된다면 분명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는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저희 채널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은 이렇게 매년 8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22년에는 75억 원으로 조금 하락을 했다가 작년에는 이렇게 이걸 더해보면 78억 원 정도로 소폭 상승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이익 78억 원과 현재 시가총액인 542억 원을 비교를 하면 현재 주가 수익 비율 퍼는 6.9배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8배 정도의 펄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렴한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며 재무 건전성에 있어서도 부채 비율은 30% 정도로 거의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내 유보율도 1000%가 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함께 50의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상을 볼게요. 대상은 그 유명한 임세령 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청정원으로 잘 알려진 한국의 대표 조미료 기업이죠. 대상은 이렇게 계속해서 매출이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비용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상승을 하면서 수익성 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2020년에 매출 3조 1천억 원에서 작년에 매출 4조 1천억 원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오히려 이익은 2020년에 1,700억 원에서 작년에 1,200억 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에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그래도 상승을 했는데 판관비 쪽에서 인건비가 크게 급상승을 했고 광고 선전비도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익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에는 다시 수익성이 살아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차트적인 부분도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이때 21년도에 상승을 했던 주가는 다시 시장과 함께 꺾이면서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위에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이어오다가 작년 말에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다시 급등에 대한 부담감 해소 차원에서 조정 구간이 진행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이때 주가가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상승 돌파를 했고 60일 이동평균선도 12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이렇게 급격한 기울기로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하락 조정이 바닥에서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보면 올해에는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주가 수익 비율 퍼 5.9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에 평균적으로 8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어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퍼 5.9배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가가 퍼 8배 정도가 되게 되면 주가는 25,000원 이상까지는 반등이 나오게 될 테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3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를 살짝 넘을 정도로 높은 감은 있지만 대상은 매년 흑자를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상은 일단 주가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급락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게 될지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현재 추세가 바닥에서 반전되는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추세로 진입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